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세포 분열에서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핵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염색사가 존재를 할 텐데 근데 염색사보다는 이제 염색체로 염색체 이제 두 개만 있다라고 선생님이 좀 그림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보기가 좀 쉬워서요. 원래는 염색사지만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분열을 할 때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간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DNA가 2배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막도 사라지고 2개가 복제된 모양이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얘네들을 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의 관계, 얘하고 얘의 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염색 분체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제 전기 때의 모습이 되겠죠. 전기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핵분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핵분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2개가 되는 겁니다. 세포질까지 분열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자르시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핵막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에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한 번에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는 사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모세포다라고 부른다면은 최종 결과 생겨난 얘네들은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딸세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세포가 2개가 생기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포의 염색체들을 세보면은 염색체 수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동그란 걸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게 2개 있으니까 염색체 수가 2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된 것도 몇 개가 됩니까? 염색체 수가 2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염색체 수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기호로다가 N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짝수거든요. 얘네들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짝수 형태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23을 넣으면 되겠죠. 23을 넣으면 되겠죠. 23을 넣으면은 인간의 이제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염색체 수는 총 몇 개가 됩니까?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6개가 있었는데 체세포 분열 결과 다시 이제 46개짜리가 2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덩치가 이제 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합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생 또 합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처가 나면은 거기가 이제 아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짱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생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뱀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잘려도 꼬리가 다시 자라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체세포 분열 결과입니다. 인간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한 번 만들어졌다고 이게 하나가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세포라는 것들은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닿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럼 이제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이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적혈구 이런 것들도 평생 어렸을 적에 피가 적혈구가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수명이 있어서 죽으면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다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적어드리자면은 이제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생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라든지 집신벌레 같은 경우가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과정하면은 2개가 되는 게 세포가 2개 된 게 아니라 2마리가 된 거예요. 한 마리가 2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번식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이 곧 번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다가 생식세포 분열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얘도 이제 처음에는 비슷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모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에 염색체. 원래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원래는 염색사 형태지만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할게요. 그래야지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모세포가 있는데 요놈이 이제 간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복제가 되죠, 그렇죠? 복제가 돼가지고 염색 분체가 이렇게 이제 생기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죠. 이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요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이가 염색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분열을 하죠. 첫 번째 감수 1분열을 거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는 어디가 분리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까? 예, 여기가 분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이쪽에 요로마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도 요로마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뜯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수 1분열, 1분열 이렇게 얘기하고, 요때 분리되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속적으로 또 한 번 핵분열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은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각각으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이제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핵막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져서 염색사의 형태로 얘네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때가 바로 무슨 분열이라고요? 감수 2분열이 되는 거죠. 감수 2분열이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때 분리되는 것은 뭐라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좀 1분열과 2분열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의 수를 보면은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 동그란 거 보고 세는 거라 그랬어요. 몇 개가 됩니까? 예, 2개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 2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세포 하나 보면은 여기는 하나가 되죠, 그쵸? 그래서 벌써 감수 1분열 때 염색체 수가 하나로 이제 줄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개, 요거도 하나당 몇 개? 1개입니다. 1개. 이렇게 좀 잘 세주시고요. 결과만 좀 따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딸세포 4개가 생기면서 딸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 1개가 됩니다. 2개가 1개가 됩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n이라고 좀 숫자를 붙여줄게요. 요게 이제 핵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른 이제 여러 생물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 만들면은 그 생물의 염색체 수를 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짝수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 여기에 23을 좀 넣으시면은 원래 이제 모세포가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생식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가 되면은 여기 23 되면은 23개가 되죠. 요게 이제 정자 또는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자가 가지고 있는 거 23개, 난자가 가지고 있는 거 23개 합쳐서 이제 46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결과는 뭐냐? 이건 간단해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목적이 하나죠.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네들로다가 우리가 자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식세포 하면은 정자난자, 인간은 정자난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파트에서 주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제를 한 다음에 핵분열이 이제 한 번 일어나요. 분열이 한 번 일어나서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2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 2번 일어납니다. 예, 2번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감수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요. 이때 벌써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으로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는 처음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플하게 2개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요걸로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